시작부터 힘든데. 아 벌써 힘들어. 뭘 했다고 힘들지? 정말 알파고랑 좀 친한 스타일인가? 알고리즘. 그치? 알파고가 아니고 알고리즘인데. 그런 뜻이었어? 연도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영도 아니야. 오윤혜 씨랑 홍진경 씨 누가 더 지금 힘듭니까? 그러니까 홍진경 씨랑요? 강남으로 된 거는 뭔가 소수의 알력 때문이었나? 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방송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본격이. 네네네. 굉장히 교양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윤혜 씨 저희가. 맞습니다. 김재원님을 또 모신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실적이 좋았죠. 정말 의외로 지금 의외로. 뷰가 몇만일까? 의외로. 지금 거의 최욱 다음이에요. 정영진 제쳤고 왜 그렇죠? 왜 그랬어요? 아니, 정말 알파고랑 좀 친한 스타일인가? 알파고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AI. 유튜브 알고리즘. 그치? 알파고가 아니고 알고리즘인데. 그런 뜻이었어? 윤혜 씨 이런 매력 때문에 네. 알고리즘이 우리를 선택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녹화 때 사실 저희가 편집해서 나가긴 했지만 좀 힘들어하셨잖아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괜찮았어요. 처음이라서. 정말 네. 자불안석의 표본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면서 놀라시면서 당황하셨는데 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그리고 그때는 되게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실제 나이보다 한 10살, 15살 많아. 당연히 오빠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대학생 같네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예. 네. 혼나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전공 주제를 준비하셨다 해가지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정말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분야일 거니까. 네.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리죠. 이분이 네. 많이 좀 위축되셨으니까. 가슴 피라고 가슴 딱 피고.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혹시 뭐 주변의 반응이나 아니면 괜히 나갔다 이런 후회가 들었다거나 하셨어요? 후기 말씀 좀 해주세요. 촬영 끝나고는 망한 줄 알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요? 저희가 감사하죠. 죄송했는데 조회수가 왜 터졌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연락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누가 있죠? 학자님들 중에도 계시나요? 배우신 분들 중에는? 그런 거긴 분들은 없고. 그런 분들. 윤혜 씨 우리 고품격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연락을 해오셨나요? 그 동네 형들이나. 동네 형들, 오빠들 반가워요. 반가. 그때 댓글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홍진경 역사쌤 여기서 보다니 반갑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동방찐천재에 나가가지고 좀 많이 인기를 얻으셨나 봐요. 인기는 잘 모르겠는데. 홍진경 역사쌤이 아니라 오정의 역사쌤으로 우리가 알려야지. 집에 가지마. 오윤혜 씨랑 홍진경 씨 누가 더 지금 힘듭니까?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식 수준이 저랑 그분이랑. 홍진경 씨랑요? 아니요? 내가 그거보다도 약합니까?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홍진경 씨를 보면서 동질감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 두 분 다 물론 훌륭한 매력이 있으신데 김재원 님이 봤을 때 홍진경의 매력은 뭐고 오윤혜의 매력은 뭐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지금이라도 있을까요? 만들어보세요. 네. 매력.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해야만 해야 돼요. 홍진경 님은 카메라 꺼지면 똑똑하세요. 근데 오윤혜도 그래 사실. 그래요? 카메라 꺼지고 거의 제가 못 봐서 아직. 네. 전 똑같아요. 집에서도 똑같고, 꿈에서도 똑같고, 현실에도 똑같아요. 카메라 꺼지면 그분 좀 똑똑해요? 현명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네, 근데 나는 아직 어떠실지 네. 모르니까 아직 좀 알아봐야 매력적이네 홍진경 씨. 네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알고리즘을 알파고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알아듣잖아. 어제 뭐 알파고 생각했어. 그렇습니까? 제 매력은 그러면 오늘 끝나는 시간쯤에 네네네. 겪어보시고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오윤혜 씨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김재원 쌤만 좀 윤혜 씨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또 재밌는 댓글이 역사 선생님 실시간으로 다크서클 내려오는 게 보인다고. 오늘은 저희가 힘들게 안 해드릴 거예요. 맞아요. 네. 시작부터 힘든데. 벌써 힘들어. 뭘 했다고 힘들지? 이상하다. 지난 시간에
시간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좀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들었죠, 하드랩이. 아, 네네네네. 오정 문화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네. 조건입니다. 하드레빗에 들어가서 일단 물품을 쫙 살펴봅니다. 아. 나한테 맞는 물품 어떤 것이 있을까? 음. 혹은 우리 부부가 어떤 물품을 사용하면 더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둘째 계획 있으세요? 아니, 저를 묶으려고요. 아, 그래요? 아. 문과도 사용 아, 뭐,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부부 생활 그리고 연인 생활 혼자서도 둘이서도 즐길 수 있는 바로 하드레빗닷컴입니다. 네. 여기 다양한 상품들 정말 많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하드랩에 들어갔더니 약간 네. 한 10분 정도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네. 1시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재밌어. 이게 장난 아니라면서 막 혀를 내두르는데 여러분 뭐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이트 구경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네.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에 하드랩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성 전문 MD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한테 얘기하기 좀 꺼려졌던 그런 부분도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는 좀 요런 성향이고 우리 남편이랑은 이런 식의 좀 관계를 하는데 어떤 제품 쓰면 좋을까요? 라고 맞아요. 질문을 하면은 여성 MD가 친절하게 또 상담도 해드리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드랩에 네. 꼭 들어가 보세요. 재현님. 네. 이 사이트가 네. 아, 하드랩이시에요. 아, 네. 아, 네, 이해했어요. 어떤 건지. 우리 재현님처럼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니죠? 아, 네. 하드랩에 들어가시면 정말 제품이 많기 때문에 MD 분에게 정말 맞춤형 네. 제품 추천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드레빗입니다. 자, 하드레빗에 이어서 흑보목도 우리가 또 빼놓을 아. 수 없잖아요. 난 이거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맛이 좀 꺼려질까 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이거 지금 3주째 먹고 있거든요. 몸에서 반응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선 저는 손발이 좀 차고 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땀이 잘 안 나. 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한 2, 3주 정도 마셨더니 손발이 지금 따뜻하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배랑 이런 데도. 혈액순환이 진짜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을 당연히 받은 제품이지만 네. 이게 정말 보약처럼 몸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난 게 전 처음이라 가지고 네.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흑염소거든요, 재원님. 아, 저도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아, 네, 네. 드셨어요? 연락이 그럼 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아, 이거 저는 그래서 장모님을 드렸거든요. 아. 장모님이 너무 좋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안 드시고 저 선물을 드렸죠, 이제. 이 흑버목은요, 네. 제일 좀 특이한 게 인증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초박리 농장이 유일하게 네. 스타팜 인증을 받은 흑염소 농장 최초입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고 또 행복하게 자란 흑염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흑염소 효능의 대표적으로가 약간 이렇게 정력에도 좋지만 기력, 기력 회복. 기력 회복이나 특히 여기에 성기능이 떨어진 남성분들에게도 효과가 오.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안 드신 거예요, 김재원님? 혹시 둘째를 위해서 저는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좀 허약한 체질, 기력 네. 보강, 기력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정력에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또는 이렇게 손발이 찬 저 같은 여자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검색창에 흑보목 쳐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효능은 뭐 좋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날, 다다음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정말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이 특히 제품 너무- 남성분들 여자- 바로 좀 느낄 수 여자한테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자, 배송 메시지 오정 탭이 잊지 마세요. 원래 이제 전공 분야가 근현대사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뭘 준비하셨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근현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새롭기 때문에 아,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보통 개항기. 연도를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논쟁이 많아서 그래요. 아. 이게 뭐 언제부터를 딱 근대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잖아요. 강화도 시기를 조약 이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오. 뭐 갑오개혁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 있고 동학농민운동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일제시대 딱 그게 시작할 다 때부터 연도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 그렇죠. 그럼 김재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몇 년도냐고요? 개항.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강화도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일소 조교 그게 몇 년? 1876년입니다. 오, 1876년. 알겠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뭐 부동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나? 그러니까. 부동산은 네.
근현대 이전부터도 중요했어요. 아, 땅?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아파트, 네. 그냥 집,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밭이에요, 그냥 논밭. 그치? 그 네, 땅의 그냥- 주인이 거의 나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거 찍은 또 보시면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예리하신데 네. 왕토 사상이라고 왕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네 땅이라는 개념은 다 있어요. 땅 문서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땅이 중요한 게 땅을 가지고 서로 크게 싸울 때마다 네. 나라가 바뀌어요. 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듯이. 그렇죠. 예를 보통 막 들면은 봉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대지주 중심의 권문세조 뭐 들어보셨나요? 부자들. 아니 이게 권력 있는 귀족들 사람. 귀족. 귀족들이 귀족들.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귀족들이 있다가 이들이 너무 폐악질을 많이 하니까 조그만한 땅을 지고 있었던 중소지주층들이 네.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게 조선 왕조의 개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방 딱 되고 남북한이 나뉘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남북한 정권이 딱 들고 나온 정책이 땅이에요, 땅. 땅. 북한은 토지개혁, 오. 남한은 농지개혁. 어떻게 달라요?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남한이 농지개혁을 할 때 토지개혁에 자극을 받아서 시작하는 측면도 좀 있고 네. 단순합니다.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땅 주인이 되는 세상.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쭉 이어나갈 때 국가의 소유권이 훨씬 더 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네. 여기는 그냥 땅을 갖고 있는 민간의 또 소유권이 개인의 강한 형태로. 소유권을 그렇죠. 좀 인정해주는? 여기 자본주의니까 네,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그렇게 네. 하고. 윤혜 씨가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내 집 마련 꿈.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디? 내 집 마련 서울에. 서울에.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요? 집이 있으신냐? 끝까지 들어요. 화가 많이 나니까. 네네네. 네. 부동산 얘기만 하면 사실 좀 가장 흥분하는 게 요즘 우리의 그렇죠. 예, 삶이죠. 분위기가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일단은 조선시대 이야기를 뭐 잠깐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한 번씩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 6.25라든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약간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었고 요 땅의 주인을 찾는 일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축구 안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네, 때 축구는 안 해봤죠? 달야구 해봤어요. 어. 네.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축구하면 네. 하늘에 공이 막 10대 개씩 다녀요. 왜요? 아, 서로 이쪽 팀, 저쪽 팀이 아. 다 같이 뛰어서 노는 거예요. 네. 근데도 자기 공을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아, 똑같이 생긴 축구공인데. 축구공인데도 자기 팀 공을 다 찾아서 축구를 해요. 네. 여러 팀이. 네. 그것처럼 난리법석인데 자기 땅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다. 오. 근데 그 집문서라는 것도 위조 네. 같은 것도 쉬웠을 것 같고 네.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리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네. 힘 있는 어떤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뺏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다 알아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고 아. 그다음에 뭐 암암리에 다 거래도 되고 있고 이게 정식으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다 거래가 됩니다. 여기는 누구 거라는 걸 대충 알아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잖아요. 해방되고. 그리고 뺏어갔잖아요. 어쨌든 우리 토지를. 네, 그리고 이제 뭐 적산가옥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국가에서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돈 주고 사요. 누가? 조선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 도망가는 일본 사람들한테 뭐 땅 문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점거해가지고 있다가 네. 자기 걸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의 규칙들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각자의 방법으로 좀 강압적으로 토지를 갖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딱 정리는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아수라장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여기서 오래 있었던 요 정도 살았으면은 네. 오케이 알았어. 어. 흔히 이제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네. 부르는 거기에서도 막 지들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집이 있고 거기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그렇죠. 신기하네요. 인정을 해주고 딱지도 붙여줍니다. 심지어 거기 세금도 걷어요. 세금도 다 걷어요. 전기세, 물세 다 걷습니다.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집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마 초가집이에요. 아 초가집이죠.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라고 벽돌집 보시면 아니고. 돼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계층마다 다르죠. 네. 양반들은 기회집에서 살고 있고 근데 기와집. 대부분 초가집에서 사는데 네. 일제시기로 가면은 네. 토막굴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토막골. 토막굴.
토막굴? 토막집, 토막굴. 모르겠네. 막걸리 집인 그러니까 것 같아. 나 종로에 그런 건 줄 알았어. 뭐예요? 흔히 이제 사대문 안에는 이제 조선인 부유층들, 이제 굉장히 네. 돈 많은 조선인들이랑 일본인들이 사는 거고요. 그 음. 외곽은 판잣집도 아니고 땅을 파서 살아요, 그냥. 아, 굴 안에서? 동굴처럼요? 네. 그걸 토막굴이라 그러거든요. 토막집. 그러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 그냥 진짜 천막만 얹혀놓고 사는 거예요. 네. 우와.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일자리는 경성,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고. 지금 서울 안에는 집값, 그때도 집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아. 집이 없으니까 서울로 몰리는 사람은 많은데 네.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노동을 하기 위해선 땅 파고 사는 거죠. 우와, 땅을 얼마나 팔아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냥 진짜 삽으로 파가지고 토막을 내서 거기서 사시는 그런 집도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세금 걷습니다. 토막굴에서도 해준 것도 세금인 거 대단하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게 언제부터 좀 안정기가 되고 궁금했던 게 강남이 원래 처음부터 강남이 아니다. 그렇죠. 원래 강남 땅이 맨날 비 오면 잠기고 다 막히고, 논밭이었다. 논밭이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지금의 강남은 뭐 영화에도 있지만 어떤 계기로 뭐 좋은 땅이 되었다. 계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1970 강남. 강남 1970. 그게 서울로만 놓고 딱 봤을 때 서울 부동산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하면 1966년이거든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60년대면은 좀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요. 네.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1차 경제개발 이때 이승만 때인가요? 아니겠지. 박정희. 박정희 때인가요? 네. 네. 굉장히 유식한 많이 놀라서 유식한 표정으로 유식한 표정으로 나보다 앉아 조금 더 계셨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시까지는 아. 아니고 박정희 때. 1차 경제개발계획 네. 이- 들어봤죠. 성과를 내기 시작할 딱 시점이거든요. 마무리되는 시점. 네. 그 시점이기도 하고 뭐 한일 협정, 그다음 베트남 전쟁 이러면서 안에서 좀 돈이 돌던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돈이 좀 돌던 시기에 네. 좀 결정적으로는 서울시장이 바뀌어요. 누구였는데요? 시장이. 네. 김현옥 시장이라고 네. 이분이 원래 부산시장 하시던 분인데 별명 들어보셨을 텐데 불도저 시장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처음. 태어나서. 불도저 시장이라고 대통령도 누군지 모르는데 시장을 시장을 어떻게 알아? 아, 네. 불도저 시장. 왜 별명이 불도저냐? 불도저 다 밀어버리는 밀어버리는. 다 밀고 새로 올리시는 분이에요. 오. 돈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다 밀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약간 추진력 있는 시장을 안 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새로 다 올립니다.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로구 쪽이나 뭐 이런 쪽 빼고는 그럼 싹 다 민 거예요? 종로도 미쳤어요. 이거. 지금 세운상가 네. 이때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 이거 원래 거기가 판자촌이었는데 네. 그거를 싹 밀어버리고 세운상가 올리고. 그러니까 민다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이나 이런 게 없이 없죠. 그냥 강제 철거. 그렇죠. 이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루 만에 밀었어요. 나비 작전이라고 거기 사시는 분들 하루 만에 밀어버렸어요. 그거 엄청 처참했겠네요. 엄청났죠. 예, 엄청났죠. 갑자기 그게 하루아침에 악랄한 분이에요, 집을 다 잃은 사람이 엄청 많았겠네요. 그래서 불도저 시장인 거죠. 다 밀어버리고 올려버리고.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다 밀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쟁여놨다가 그걸 나중에 민간한테 불화하는 거죠. 오. 그래서 거기 호텔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지금 세운상가가 이제 들어서게 돼요. 이때도 그러면은 부촌은 건들지는 않았겠네요? 부천은 못 건들죠. 왜냐면 부천이 이때 어디예요? 평창동? 그렇죠. 평창, 성북 그런 건 좀 잘 아시네요. 평창동입니다. 이런 거 드라마에 아, 나오니까. 네네네. 네. 아 옛날부터 성북. 여기가 부촌이었어요? 평창 성북은 경북 옆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원래부터 양반들이 살던 곳이고 이때 부촌이라 그러면 원래 조선 양반들이 살던 곳, 그다음에 일본인 자본가들이 살던 곳, 요렇게가 부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그러면 양반들이 살던 곳이 주로 뭐 평창동, 성북동, 북촌 뭐 요쪽이라면 일본인들이 살던 데는 어디였어요? 일본인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용산 살았습니다. 왜요? 일본인 거주 지역이 네. 용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북 대결 같은 건데 네. 경성을 두고 혹시 그 야인시대 보셨나요? 야인시대는 안 보셨을 봤죠. 거예요. 안 야인시대는 안 봤지. 보셨어요? 안 봤어. 역사 관련된 드라마는 일단 정말 안 봐. 거기서 보면 이제 김두한이랑 하얏이랑 네. 청계천을 두고 남북으로 이제 그래요? 싸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청계천을 청계천. 두고 북쪽은 조선인들이 사수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못 사게 해요,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땅 살라 그러면 조선인들이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부분이구나. 자존심 같은. 예. 그래서 거기에는 다 개량한 옷을 때려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촌이랑 그쪽에 다 그쵸. 개량한 옷들이 있는 거고 아. 이제 그 이남으로는
일본인들 거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용산 지금 미군 기지가 원래는 일본 군 기지예요. 아, 그래요? 용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땅이 아닌가 보네. 한양도 아니었죠. 한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었어요 원래 용산은. 근데 일본인들이 거기 살기 시작하면서 경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 구역을 늘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제시대 서울 지도를 보면 이상하게 생겼어요. 표주박처럼. 아. 위가 이렇게 크게 사대문이 있고 네. 이렇게 길쭉하게 용산구가 있는 오.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지역에 한남동이 그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촌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라 그래야 돼? 전원주택 단지 같은. 네. 원래 경성 때는 행정 중심이 다 그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거죠. 네. 거기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고 강도 보이고 네. 뒤에 남산도 끼고 있고 완전 좋은 땅. 거기가 용산. 용산. 거기가 용산에서도 한남동. 한남, 이태원 오. 이쪽 지역이 완전 부촌이죠. 그럼 일본인들 완전 중에. 평창동, 한남동은 옛날부터 옛날부터 완전 그렇죠. 부촌이구나. 거기는 못 건드려요. 이미 여기는 이때도 평당 100만 원 넘는 데들도 있고 평당. 네. 네, 막 엄청 비쌌어요. 언제부터 그럼 압구정이네, 강남에 이런 그래서 부촌이- 이때 1차 경제개발 싹 밀어가지고 요때 그럼 강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66년에 이제 돈이 도니까 네. 강남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약간 실험 삼아 한번 해본 데가 여의도랑 동부이촌동입니다. 오, 동부이촌은 거기 진짜 좋다. 거기가 진짜 맞아요. 찐부촌이야. 맞아요. 거기가 그게 요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동부이촌동은 원래는 물에 잠기는 데요. 홍수 나면은 물에 잠기던 땅인데 네. 강변북로 아시죠? 네. 강변북로. 네, 알죠. 강변북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도로를 쭉 냈어요. 네. 강 위에다가 쭉 낸 거죠. 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강 위에다가 도로를 냈더니 여기 물이 더 이상 안 잠기게 된 거죠. 오. 아, 그럼 여기에다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 그게 이제 공유수면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원래 없던 땅이 강을 메꿨더니 생긴 땅이죠. 그게 동부이촌동이야? 거기가 동부이촌동이에요. 오, 신기하다. 근데 동부이촌동은 그냥 아파트만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지은 아파트들이 지금도 옛날 아파트들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네, 있거든요. 엄청 다양한 한가람 아파트네요. 아파트 막 한가람은 인성 굉장히 아파트. 최근에 네. 지어진 네. 그래도 90년대 지어진 거니까 네. 그거 말고 6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 네. 진짜요? 한강 맨션 막 이렇게 불리는 아, 70년대 있어 지어진 맞아 맞아. 그런 아파트들은 100평대예요. 100평. 안에 들어가면요? 80평, 100평. 대박. 완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그럼 그게 맨션. 한 60년대 말에 만들어진 70년대 거예요? 초. 70년대 네, 초. 요때부터 그러면은 아파트를 좀 만들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전에도 아파트가 있긴 있었어요. 아, 어디예요? 최초 아파트 어디입니까? 네. 서울에. 아, 그거 굉장히 이것도 이것도 논란이 논쟁이 많겠네. 많아요. 논쟁이 논쟁이 많아요. 많아요. 거기 아닌가요? 서대문 영천시장 쪽에 보면 아직도 진짜 허물어져 갈 것 같은 아파트인데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최초의 뭐 주상복합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파트를 뭐로 볼 건지 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빌라들도 막 아파트랑 5층이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관리를 해주냐 마냐? 뭐 아니면 뭐 몇 평 이상일 거냐? 네. 이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무엇을 아파트의 시작으로 볼지는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그 아파트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당시 때 주거 문화의 거의 혁명 수준 그쵸. 같거든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 주택 구조를 아파트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높은 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61년에 만들어진 마포 아파트를 보통 시작으로 봐요. 마포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없어졌죠. 지금 재개발됐어요. 아, 지금 보화동에 있는. 61년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였다. 그럼 요때는 이건 단지식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아파트식 문화랑 연결이 되는 거죠. 어. 단지 아파트의 최초예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근대식 주거 문화를 향유해. 오. 그러면서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여기 막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 문화를 처음 만든 게 네. 마포 아파트. 그럼 이때는 요게 좀 그냥 우리 사실 20, 30대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좀 돈 있는 집 자제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날카로운 집이네.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날카로워요. 이때는 집을 지금처럼 여기가 10억이다. 네. 10억을 주고 현금으로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요. 분납이라 그래서 30개월, 뭐 60개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월 얼마씩을 분납하면 돼요. 카드 할부처럼요? 그렇죠. 오. 아니 근데 그게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하는 것처럼 비슷한데 똑같네. 비슷한데 그게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시공 시행이 다. 오. 마포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했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나눠내는 거예요, 그냥.
매달. 그럼 목돈이 없어도 목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냥 거죠. 월급이 좀 많으면은 낼 수 오. 있겠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내가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월급 내면서.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게 사실 중산층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일용직. 어. 그다음에 그냥 월 얼마씩 해가지고 대충 이번 그냥 야, 대충 이만큼 일했으니까 돈 주거나 뭐 이런 식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있는 집 애들이 살았겠네. 아니죠.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군들은 정규직으로 월급쟁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이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런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회사원, 대기업 그렇죠, 회사원들, 네. 아니면 젊은 의사나 회사원들, 네. 뭐 변호사 같은 그렇죠. 전문 직종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 살았겠네요. 그때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네. 나는 새로운 직종의 화이트 칼라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은 직업이다. 요런 동네에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렇네. 완전 약간 계급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요? 아파트에. 무서우니까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고소공포증. 하늘에 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것도 어색하니까. 있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래 마당이 있어야 그쵸. 돼요. 양옥집 보면 왜냐면 막 거기 봐봐. 장도 담그고 네. 뭐 김치도 놔야 고추 되고 널어야 냉장고 되고. 없어요. 냉장고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생활 문화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뒤바뀐 네.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고 사실 제일 컸던 거는 이런 생활 문화보다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왜요? 왜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거나 아니요. 무서질까 봐. 가스 때문에. 연탄 가스 왜요? 때문에. 거긴 연탄가스였어요 아파트인데? 오. 연탄 가스를 중앙 난방으로 연탄 가스를 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면은 새기 시작하면은 그냥 전체가 다 그렇죠. 가스를 마시게 되는 오마이갓.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연탄 가스 쉽게 새가지고 빨리 다 오. 죽는다고 그럴 생각하고 수도 있겠다.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하긴 옛날에는 진짜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 네.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관리소장한테 네. 정부에서 약간 그런 퍼포먼스 쇼를 시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루 자고 와라. 아, 사람들 아파트에서? 중계해 줄 테니까 어. 아. 기자들 불러다 놓고 어. 하루 자고 오는 거를 중앙에서 연탄을 떼고 하루 자고 살아 나오는 거를 생존이 네. 있다. 아파트에 살아도 안 죽습니다. 요거를 네네네네. 이제 홍보해 달라는 거군요. 목숨 걸고 했네. 쇼를 하는데 네. 관리소장도 쫀 거예요. 무서워. 무섭지. 예. 자기가 관리소장인데도 어. 쫄아서 음. 소주를 원샷을 한 병을 때리고 어.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나오셨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조차 이 생활 문화가 익숙하지 네. 않은 거죠. 무섭고. 아. 네. 그럼 그게 언제 가스로 다 바뀐 거예요? 연탄에서? 가스로 바뀌는 건 이제 7, 80년대 돼야지 이제 바뀌는 꽤 거죠. 오래 그래도 연탄으로 갔네요. 가스가 익숙해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연탄.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연탄을 뗐던 건 기억나요. 아, 진짜? 아주 어릴 연탄이요? 때. 정말요? 기억이 네. 어제도 기억이 안 나기 아주 때문에. 어릴 때 집 앞에 연탄 같은 게 막 쌓여져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렇죠. 예. 80년대까지도 연탄 떼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네네네. 그게 이제 가스로 바뀌는 데는 이제 80년대 좀 가야 음. 이제 그게 정착이 되는 거죠. 앞서 그 경비 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 막 연탄가스 마시는 그 두려움 이겨내고 고생하시잖아요. 아, 고생하죠. 네. 뭐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네.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면역 건강을 책임질 수 아. 있는 파워 NK3를 먹고 좀 당이 힘을 아니라 내보시라고 하면 면역이 어떨까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 NK3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박스가 이렇게 배송이 가는데 네. 요 안에 이렇게 작은 상자로 세 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정TV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배송 메시지. 네. 요 한 박스를 그대로 드리는 그런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일단 홍삼 좋아하시죠? 아, 예, 잘 때리죠. 네, 어. 잘 때려요. 내가 봤을 때 김재원님은 그 아파트 처음 아파트 들어가는 경비원의 심정이 요거 하나 드세요. 아, 제가 먹어야 네. 되네? 아, 네, 네. 윤혜 씨 우리도 하나 먹고 힘내볼까요? 네, 파워 NK3는 6년근 홍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네. 황채과 침향단, 부활효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담았습니다. 네. 공진단에 들어가는. 넉넉한 용량이에요. 15ml이기 때문에. 맛도 드셔보시면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먹기에 너무너무 편하고요. 네. 아이들을 먹이기에도 너무 편하고 네. 한 포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피곤할 때 이렇게 쭉 드셔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아, 맛있네요. 맛있죠? 네. 다네요. 네. 이게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뭐 액상차나 이런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안전하고 좋은 네. 제품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면역력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면역력에는 바로 홍삼 그것도 이 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워 NK3로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 오정TV 써주시고 이거 꼭 네. 사은품 혜택 챙겨가세요. 어떻게 당 아직 충전 안 됐습니까? 아, 네. 네, 조금 더 되면 좋을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조금 더.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테라 먹으면 네, 맞습니다. 자. 당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에너지까지 이거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과 명장 14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준서 명장님께서 만든 카스테라인데요. 우선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굉장히 드시는 동안에 제가 명장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시댁을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매일매일 가시는 대전에 엄청 맛있는 빵집이 알지, 있어요. 알지. 그 유명한 성심당 말고 소보루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아, 빵가게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 제과명장이라고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간판에. 그 빵가게도 이 제과명장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그 매장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명장이 만들면 달라도 달라요. 아, 어머님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우신 어머님께서 네, 알고 근데 너무 봤더니 맛있어요. 명장을 알아보셨구나. 음. 이게 쫀득한 식감의 카스테라고요. 네. 식용유, 방부제, 버터,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란과 물 엿등 단순한 재료로만 오랫동안 지긋하게 전용 오븐에 구워냈기 때문에 진하고 촉촉합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이거는. 숙성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받자마자 아주 촉촉한 그 식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랑 같이 맞아요. 간식 혹은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좋으니까 초록창에 빵준서 네. 검색하시고 배송 메시지 오정TV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거 하나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이죠? 네. 네, 여러분 빵준서 광고였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미분양이 많았고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주거 문화 그 대명사가 된 거예요? 잭팟을 언제부터냐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네. 여의도에서 먼저 터지긴 터져요. 여의도. 왜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네. 시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시범 지금도 아파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의도가 지금 다 개발이 묶여가지고 그쵸. 지금 재개발이 다 안 되고 이제 조금씩 아마 풀리겠죠? 네. 그럼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약간 아파트가 트렌드? 유행이 됐나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네. 그때부터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 재산으로 보기 시작하는 아, 거죠.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언제예요, 연도로 따지면?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이라고 보면 70년대 돼요. 초반. 연속으로 터져요. 잭팟이. 네. 여의도 시범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동 개발이라는 영동 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동 아니요. 개발? 영동 고속도로. 영동, 그건 영동, 아니야. 영동고. 영동대로. 영동 한국에서 영동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영동은 네.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강원도에서 영동 영선 네, 하는 영동 거. 영선하는 그거랑 여기서 말하는 영동은 영등포 동쪽. 아, 영등포의 동쪽을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오. 강남은 원래 이름도 없는 땅이에요. 아. 원래 서울도 아니고 1963년에 3차로 시역을 확장할 때 네.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땅이에요. 아, 강남은. 진짜요? 원래 서울이 아니고 뭐 광주, 시흥 여기에 붙어 있었던 땅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네. 그때는 이름이 없죠. 이 동네는 이름이 없어. 이름도 언주군 뭐 이런 그냥 언주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땅들이 개발하려면 통으로 여기를 뭔가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네. 야 대충 영등포 동쪽에 있으니까 영동이라고 불러서 영동 개발입니다. 오, 진짜요? 근데 왜 수많은 그 지역 중에서,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따졌을 때 왜 딱 그쪽 강남 쪽이 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늘 날카로운 질문 굉장히 하시네. 나 되게 날카로운 여자. 나를 띄엄띄엄 봤구나. 근데 원래는 강남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의외의 곳이에요. 오. 그니까. 왜냐면 이름도 강을 없고. 넘어야 되고 네. 심지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강대교 말고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인 거죠. 네. 연결될 다리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하러 갑자기. 시역을 확장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럼 이 강남으로 된 거는 뭔가 소수의 알력 때문이었나? 뭔가 왜 된 거야, 강남?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마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안보였을 것 같아요. 안보. 아, 좀 더 멀리 멀리, 떨어져 있게. 멀리.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일단
긴급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대피할 수 네.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때 어떤- 대통령이 누군데요? 박정희라니까. 아직도 박정희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해? 박정희는 박정희야. 63년이니까. 네네. 63년이니까. 그래서 강남을 그럼 그때 개발을 시작한 네. 거예요? 땅 투기가 너무 성행했었던 것도 있고 이 지역에 시역 확장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긴급하게 네. 강남으로 이렇게 빡 찍어버리고 여기를 개발시키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66년 아까 말한 66년부터 영동 개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민간한테 판 거예요? 네. 그거 같은데. 반포 아파트 기자들한테 막 다 주고 막 이랬다는 말이 안 있던데. 들어가려 그래요 다. 강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여기 이때는 상하수도도 없어요. 그 정도로요? 상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안 깔려 있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만 때려치운 거예요. 아. 왜냐면 한남대교가 이때 제3한강교랑 이름으로 이제 네. 만들어지고 거기가 연결된 게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여기를 어떻게든 구획을 내 가지고 개발은 시켜야 되는데 다들 안 가려고 그러죠. 뭐 네. 누가 가겠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그치. 땅덩어리에 아무것도 누가 없는. 가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씩 특혜를 주기 시작하죠. 예를 국가에서. 들면? 강남에 안 들어가니까. 기업들을 옮기기 위해서 네. 면세 여기에다가 하면은 면세 해준다. 음. 강북을 개발을 제한시켜버려요. 오.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었던 세금이나 여기에 있으면 뭐 줄 거야 떡고물을 주는 것도 있지만 네. 니네 강북에 있어봐야 이제 별거 앞으로 없다. 별거 없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 제한. 신중축 못하게 하고 네. 유흥업소를 유흥업소. 어디에? 강남에? 강북에 못 만들게 해요. 못 만들게. 그리고 영업을 자꾸 태클을 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유흥업소를 강남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데 유흥업소를 강남으로 옮기면 네. 기업들이 옮겨요. 그치. 아, 다 따라오겠지. 회식해야 되니까. 영업을 네.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강남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오. 먼저 술집으로 맞아요. 옮기고서 회사가 따라오는구나.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초기에는 이 동네가 약간 활락가 느낌이에요. 왜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 있는데 바로 앞에 막 반짝반짝 나이트나 그래? 이런 거 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초중반까지는 네. 강남이라고 하면은 활락가 이미지가 엄청 세요. 그럼 그때는 지금의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락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강남의 압구정? 한락가는 뭐 아니에요. 강남역이라든지 강남역?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쪽이 아니에요. 이때 한락가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이 방배, 반포. 오. 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락가 네. 이미지들이 좀 있다가 여기가 이제 약간 부촌 느낌?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요게 되는 거는 파락군이 여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요. 원래 강북에 있던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들 다 그렇죠. 강남 쪽으로 옮겼잖아요. 명문고등학교를 네. 강남으로 다 이주시켜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여기서 아파트 투기나 강남에 지금의 강남이 있게 된 계기가 되겠군요. 동네 이미지가 바뀐 거죠. 명문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명문고를 따라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학부열이 있는 집안들이 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동네에 돈도 있고 학식도 갖춘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들이 좀 씌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강남 문화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에요. 네, 그게 이제